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윈터스쿨 설명회 2024 학년도 이후 입시의 주요 특징과 성공 전략 뭐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전체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앞에 입시 관련해서 제가 1시간 정도 좀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한 3, 40분 정도 저희 부원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입시 전문가니까 뭐 설명에 저희 강북청소년 혹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북청소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저희 본사에서 나오는 입시 컨설턴트, 입시 전문가들, 뭐 김명진 소장이라든지 박중서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방송이. 그래서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냥 학생들 직접 맞다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들을 오늘 좀 같이 의논하면서 얘기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3 올라가는 부모님, 현재 고2 부모님, 예, 그다음에 고1 부모님, 현재 고1 부모님, 현재 중3 부모님. 네, 같이 오셨는데 각각의 학년마다 약간씩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다르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또 적용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도별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중3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고3, 고2, 고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 2023년인데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뭐 대학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서는 다 학년도란 표현을 쓰죠. 2023년도에 고3이 되는 애들을 2024학년도 입시라고 얘기합니다. 2024학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학을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년도란 표현과 2023년이 이제 학년도란 표현이 항상 한 해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바뀌는 게 뭐가 있지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친구들은 작년에 올해 고3인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올해 고3인 친구들과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정시학 때 뭐 40%까지 한다는데 실제로 40%의 의미가 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방과 후 교과활동 미기재하고 자율동아리 연간 한 개하고 소논문 금지하고 특기상 미기재하고 교내수당 학기당 한 권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작년이랑 동일하죠. 근데 이제 2024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는데 자율동아리 미반영하고 청소년단체 미기재하고 개인봉사도 미기재하고 이제 다 미기재한다. 교내수생도 미반영하고 도서명과 저자 미반영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쓰는데 도대체 뭘 보고 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만큼 다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 미반영인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미반영되는 이유들은 자율동아리가 왜 미반영되고 개인봉사가 왜 미반영되고 교내수상이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미반영, 도서명과 저자 왜 미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해왔는지 또는 학부모님의 어머님의 영향이 어머님이 만들어 온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미반영되는 거고 자 그럼 어떤 것만 반영되느냐 학교 선생님이 본인이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학교 선생님 눈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쓴 것들만. 그래서 학습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내에서 그럼 교내 수상은 왜 미반영이냐라고 하면 교내 수상도 마찬가지로 수상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그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미반영되고 있다. 도서명도 독서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읽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확인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미반영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반영되는 건 뭔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학교 지금 전체 졸업자 인원, 그다음에 일반고 졸업자 인원 이건 추정입니다. 이건 올해까지니까. 자. 이미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이나 일반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 건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일반 인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그 다음에 대학 모집 인원하고 비교를 하면 이미 대학 모집 인원이 일반 인문계고 졸업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이 되면 조금 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자제분들은 전부 다 대학을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학에다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는데 어디? 저기 우리가 이름을 잘 안 들어봤던데 저기 바다 끝에 가까운데 뭐 이런 데들은 이름만 들으면 갈 수 있는 돈만 내면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4년제 전체 대학이 전국에 197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체 197개 대학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름 들어보는 대학.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대학. 그런 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형부 선발위원 이거 되게 많이 부모님이 헷갈리시는데 수시가 몇 퍼센트가 정시가 몇 퍼센트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수시를 몇 퍼센트 뽑는데요? 올해? 정시를 몇 퍼센트 뽑는데 올해? 정시 40% 확대한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죠? 정시 40% 확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올해 2024 전형별 선발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내년 고3 되는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형별 모집 인원이 이미 대기업에서 발표가 됐어요. 올 5월 달에. 올 5월 달에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 현재 고2 학생들은 몇 명을 뽑겠어 라는 게 이미 발표가 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는 내신의 수시에 그러니까 교과는 수시의 정시예요. 수시죠. 종합은 논술은 실기는 수시로 보는 거예요. 다 실기 특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이게 정시 전형이에요. 자 봤더니 40%였는데 봤더니 전국에 4년제 대학이 197개 학교가 있어요. 197개 학교에서 뽑는 전형들을 봤더니 제일 많이 뽑는 건 뭐예요? 교과 전형이에요. 44.8%. 정시로 뽑는 애들은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21%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목표라는 건 뭐죠? 상위권 대학이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 제가 대학의 서열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서영고, 서성한,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이 뽑는 인원을 봤더니,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뽑더라? 정시와 40%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시 40%라는 말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가 40%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전국의 대학들은 수시로 더 많이 뽑을까요? 수시는 원서 몇 개 쓰죠? 6개. 정시는 3개 써요. 그다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시에 합격하는 순간 정시 지원이 끝나요. 이중 합격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합격이 취소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2월 9일 날 수능 점수가 이제 발표가 돼요.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2월 15일부터인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져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쭉 처음에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등록한 애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추합이라는 게 쭉 되죠. 추합 발표가 쭉 돼가지고 그게 올해 같은 경우 12월 22일인가까지 추합 발표가 아마 될 거예요. 그 근처까지. 그럼 추합 발표가 딱 됐어요. 그럼 마지막 추합 발표가 됐을 때 내가 A라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B라는 대학에서 추가 합격했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그런데 B라는 대학을 더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A 대학에 저 취소할래요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A 대학에 저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감 시간 거의 임박하면 A 대학에서 다른 이 다음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시간 되면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수시로 그걸 이제 다 충원하지 못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요. 그럼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넘어가요? 정시로 인원이 2월 된다고 얘기해요. 정시로 인원이 2월 돼서 아까 얘기했지만 40%를 뽑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5% 정도가 돼요. 항상 그렇게 2월 된 인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시도 마찬가지겠죠. 정시도 마찬가지로 쭈르르 다 뽑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추합이 마감이 되는 시간에 또 못 채운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 연락받고 그쪽으로 등록해버리면 여기는 펑크나잖아요. 근데 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이 그러면 이 대학이 충원을 다 못하겠죠. 충원을 못하면 대학은 그 모집 정원을 올해 못 뽑겠죠. 올해 못 뽑고 내년도 못 뽑아요. 2년 뒤로 넘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대학은 뭘 받아야 돼요? 학생들한테 뭘 받아야 운영이 돼요? 그렇죠. 등록금을 받아야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미충원 인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충원 인원이 적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미충원 인원이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이들이 빨리빨리 등록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에 우리 대학은 아이들이 딴 데 붙어도 안 갈 거야라는 자신 있는 대학들은 뭐 상관없지만은 우리 대학은 합격해서도 딴 데 붙으면 딴 데로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학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학교들은 일단 먼저 땡겨놔야죠, 학생들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먼저 땡겨놓으면 이런 대학들은 수시를 많이 뽑겠어요, 정시를 많이 뽑겠어요? 수시. 그래서 전국 대학들은 수시로 더 많이 뽑는다 이게. 정시 비율이 21%밖에 안 된다.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은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 정도 되면 다 올 거야. 딴 데 안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정시로 40%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 부모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올 때 이게 고1, 고2 부모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학종이에요. 교과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아서. 학종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학종은 전국으로 따지면 23%예요. 그런데 이 대학으로 따지면 상위 15개 되면 33.6%.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잘 보세요. 이따 봐두세요. 8.5%.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건 교과예요. 왜 교과로 제일 많이 뽑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전국의 대학으로 따지면. 전국에 대해서 변별력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에서 15등 바깥에 있는 친구의 비교과 활동에서 무슨 차이가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반에 15등 바깥에 있는 친구는. 그러지 않나요? 비교과에서 얘가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했어? 더 적게 했어? 더 많이 했어?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겠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뭘로 뽑아야 될지 구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뭘로 많이 뽑아요? 교과로 많이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이 종합, 그 다음이 교과, 그 다음이 논술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입 전형의 최근 경향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예전에는 순수 내신 중심 평가 전형이었어요. 순수 내신 점수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과 성적과 대부분 대학의 서류를 봐요. 서류를 보고 학교장 추천 그리고 추천을 받으려고 그래요. 추천을. 선생님 학교장이나 교사 추천이 포함된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그러면 내신 성적만 좋으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신 성적 플러스 기본적인 학교 생활 플러스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 내신 이외에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중심 평가형에서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이러면 비교과 중심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그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비교과보다는 지금 뭘 많이 본다고? 학업 역량 우수형, 탐구 역량 우수형 이렇게 보는데 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작년부터 기재량이 줄었고 내년부터 기재도 아예 삭제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늘었죠. 그러지 않나요? 동아리도 삭제하고 뭐도 삭제하고 독서도 삭제하고 다 기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조차도 이제는 뭘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비교과가 다 삭제돼 있잖아요. 비교과 다 삭제됐으니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세특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쓰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특에 뭐가 쓰여야 되냐? 학생이 많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의 결과물을 만들게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핵심은 선생님한테 눈에 띄어야 돼요. 선생님하고 친해야 돼요. 선생님이 제가 뭘 하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인지해야지 뭘 써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선생님이 모르면 선생님이 안 써주잖아요. 앞으로의 학종의 서류는 선생님이 써준 것만 보겠어야 할 뜻이에요. 너가 뭐 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보고 확인하고 써줬던 것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야 되고 뭔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게 다 뭐한테 누구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독서하여 결과를 만들기. 독서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데요. 제가 어떤 책을 그냥 제 어느 책을 읽었어요가 아니라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좀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라고 선생님한테 내가 책을 읽은 것들을 확인시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 같이 모둠하면서 어떤 내용인데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끼리 토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하면서 A4지 한 장이라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거 좀 어때요? 라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가 이런 것들 하고 지들끼리 토론하고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만들었어. 결과물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논문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학력이 뭐예요, 이제? 이제 중졸이잖아요. 중졸자리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대학교 논문 같은 걸 기대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4 한 장이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이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학업 역량 우수형, 탐구 역량 우수형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창의, 글쓰기, 문맥, 문장력 뭐 이런 거 부르는데 앞으로는 논리성. 그러니까 우리 논술이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논술이 아니라 논술도 시험이에요. 뭐가 있는? 정답이 있는. 논술도 시험이란 건 답이 있는 거란 거예요. 정답이 있는. 그래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어떤 논리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시하는 분량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출문제나 심층구술 같은 거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윈터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다고 논술로 대학을 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논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2학년 1학기예요. 2학년 1학기부터 논술 준비를 하래서 지금 논술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2학년 1학기부터 논술 학원을 다녀서 걔가 논술 실력이 많이 늘까요? 논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고력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학습이 돼야 돼요.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좀 오래된 얘기를 하나 하면은 한 벌써 5, 6년, 한 7년 전 얘기인데 한양대학교 있잖아요. 한양대학교가 지금 뭐죠? 한양대학교가 논술 전형이 한양대학교 논술이 최저가 없는 논술이죠. 그래서 애들이 엄청 많이 지원하는 대학인데요. 한양대학교에서 예전에 결과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한양대 입학사정관하고 그 당시 입사관이라고 있었는데 입사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평균 논술로 입학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이 몇 등급이니 너네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이 몇 등급인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신이 보통 문과는 2등급 근처, 이과는 2.5등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학교에서 얼마 전에 뭐 4등급, 5등급도 너네 학교 논술 합격하고 그러지 않니? 일부 있다. 일부. 10% 안 된다. 전에 무슨 소식 봤더니 어디선가 들었더니 너네 학교에서 7등급짜리도 합격했다 그러던데 있다. 올해 이번 연도에 딱 한 명 있다. 자, 잘 들으세요. 논술로 7등급을 맞아도 논술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해 한양대가 800명이 뽑는데 그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술도 어떤 애들이 잘 써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써요. 왜? 그만큼 생각이 더 깊으니까.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지식이 더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논술을 해야 돼. 3학년 때는 논술을 해야 돼요. 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3학년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신이 안 좋은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3학년 때 수시 6개잖아. 6개를 안 쓸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는데 내신이 안 좋아. 내신이 안 좋아 뭘 못 써? 못 쓰잖아요.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못 쓰면 실기 전형 쓸 수 있는 친구 아니면은 그럼 수시를 안 쓸 거야?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쓰는 친구들 항상 얘기하죠. 왜?
논술은 어떨 때 쓴다? 가진 게 없을 때. 논술을 쓰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직은 가진 걸 만들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늘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술 선생님 때 말씀드리는데요. 매주 고3 돼서 논술을 얼마만큼 준비하면 되냐. 고3 돼서 논술은 21분의 1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21분의 1만. 이게 저희 재수생들, 저희 재수학원이잖아요. 재수생들이 저렇게 준비해요. 21분의 1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그러면 하루에 3텀이죠. 그럼 일주일에 몇 텀이죠? 하루에 3텀이니까 일주일에 21텀이잖아요. 21텀 중에 한 텀만 논술에 쓰는 거예요. 고3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머지 20텀 뭐 해야 돼? 공부해야죠. 그게 내신 공부든 수능 공부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고3에 올라가는 부모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고1, 고2 때까지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1, 고2 때 논술학원 보내지 마세요. 저희도 논술 선생님들이 계시고 논술을 되게 잘 수업하는데 저는 고1, 고2 때는 논술학원 보내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1, 고2 때는 그냥 수능 공부 시키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논술로 합격을 하더라도 최저가 높은 데를 보내세요. 그 다음에 정시전형 있고요. 정시전형은 예전에는 킬러로 변별, 30번 문제로 변별했어요. 수학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은 시간 소요되는 중킬러들이 문제들이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형태로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줄어들고 약간 그런데 중킬러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선지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개념과 고난도 개념과 예전에는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 아니면 고난도 개념과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중킬러 형태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제가 대표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씩 대표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교과전형이에요. 이거 보여주시면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놀라시는데 이게 내년도 겁니다. 2023학년도. 2023학년도 저거 잘못 썼네. 3학년도 지역균형 인원이에요. 2024학년 3학년도죠. 자, 올해 고3 때 지역균형이란 말 많이 듣죠. 또는 추천전형이란 거. 이게 추천전형 대부분 무슨 전형이에요? 교과전형이죠.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추천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한 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한테 몇 장이나 추천해 줄까요? 한 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에게. 한 명한테, 어떤 애한테 몰아서 추천해 주면은 다른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한테는 대략 한 장 정도씩 추천을 해줘요. 공평하게. 아주 특별하게 내신만 좋은 애를 제외하고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추천을 받는다고 다 거길 쓰지도 않아요. 그죠? 성적이 전교 1등이야. 난 서울대 갈래야. 그럼 추천을 받아도 연대나 고대를 써요? 안 써요? 안 쓸 수 있어요. 합격해버리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서울대는 지역균형으로 2명을 추천을 받아요. 연대는 전체 고3 아이의 그 학교, 이 고등학교 아이의 5%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요. 자, 고려대는 4%까지 추천받아요. 서강대는 그 학교, 한 학교에 10명을 추천을 받아요. 한 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한테 한 장씩만 추천한다 그러면요. 봐봐요. 자, 280명. 요즘 한 학교가 보통 한 280명에 30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250, 300명. 자, 280명으로 기준 잡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몇 등까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걸 쭉 하면 서울대는 2장. 그 다음에 연대는 5%니까 16장까지 14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적 16장. 고대 9명 해서 11명에서 27장 쭉 해서 어디까지? 건국대는 자기 추천이니까 학교장 추천 없이 그냥 모든 애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는 제가 알파로 놨어요. 해서 쭉 하면 숙명여대까지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동, 홍숙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위 15개 대학이에요. 까지 추천받을 수 있는 게 280명의 학교에서 210 플러스 알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210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 그 학교에 추천장이 남을 거니까. 다 전교 1등한 애가 얘 추천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추천 개수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달라면 학교에 추천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추천을 받는 게 유리해요? 추천을 안 받는 게 유리해요?
추천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 처음 보시죠? 다른 데 설명회 잘 못 보셨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 세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어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난 이제 이미 내신은 끝났어. 이제 난 뭐야? 정시러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정시 공부한다면서 내신 공부 안 해. 자, 그 아이들한테 저는 모집 요금 한번 살펴봐라. 너가 아직도 원서 쓸 수 있는, 너네 학교에서 그때 150도 안에 들잖아. 추천받을 수 있어. 어느 대학까지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신을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신을 포기하면 안 돼. 적어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정시러야 내신은 신경 안 써도 돼 하면서 내신 기간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학년 친구가 지금 내신 기간에 이제 기말고사부터는 난 정시 준비할 거야. 그냥 기출문제 풀 거야. 그러면서 기출문제지만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풀고 내신 공부를 안 해. 소위 말해 벼락치기를 안 해. 우리 부모님들 다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시험 때 벼락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시험 때만 벼락치기 하면서 대학을 갔었는데 하여튼 벼락치기를 해봤잖아요. 그럼 벼락치기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나도 안 그랬으니까. 근데 시험 때만이라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데 시험 때도 우리 애는 자기는 수시 아니고 정시 준비한다고 시험 때도 공부를 안 해.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는 정시러가 아니고요. 당장에 한 주 앞에 1주, 2주 앞에 내신도 준비 안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지금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요? 370일 남았어요. 오늘이 딱. 370일 남은 정시는 준비하겠어요? 한 주 뒤에, 일주일 뒤에 시험도 공부 안 하는 애가 1년 뒤에 시험을 공부하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냥 공부하기 싫어, 이 얘기예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이런 걸 잘 안 보시더라고요. 보내고 싶은 대학에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아. 그래, 내신이 안 좋은데 어디부터 안 좋은데 내신을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이런 대학들이에요. 고대, 서울, 시립대, 성균관,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전과목을 반영해요. 자, 그런데 전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국수영, 사탐, 그러니까 국수영, 사회, 과학, 탐구죠.만 반영하는 건국대, 성대, 중앙대, 이하여대 이런 데는 저 과목을 반영해요. 근데 또 어때? 경희대는 홍익대는 국수영사,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가를 반영해요. 자, 가천대 같은 데 있잖아요. 가천대. 이 동네에서는 가천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가천대 같은 데는 상이 이렇게 반영하는데 5개 학기, 보통 고성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몇 개 학기만 반영해요? 4개 학기만 반영해요. 그러면 4개 학기만 반영하면 내가 1학년 1학기를 못 봤어. 그럼 1학년 2학기부터 4개 학기만 잘 보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볼까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사과 한국사까지 반영하는데 저 중에서 잘 본 거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내가 2학년 1학기까지 망쳤어. 2학년 1학기까지 망쳤어. 그러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만 따져도 10개 과목은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도 10개 과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2개 학년 말고 내가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망쳤어 라고 할지라도 모든 전경을 다 망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잘 본 게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어떤 건 6등급, 7등급짜리 있더라도 어떤 거는 그래도 2, 3등급 안에 드는 것들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는. 그러면 나머지 한 8개만 더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2개 학기 동안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망쳤어라고 얘기하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 입시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대학의 모집 요건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교과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동국대만 해도 상위 10개만 반영해요. 여기보다 아래인 대학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열상 여기보다 아래인 대학들은 그러면 더 적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남아있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때요? 돼요. 2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가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내신 공부 안 하겠대. 시키셔야죠. 그때부터 해도 10과목 이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하면 등급이 더 잘 나와요. 왜? 그 학교에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만 정시로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이 친구들도 다 정시로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 친구들 다 공부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대학 가서 한번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시로네. 나 이제부터 정시 준비할 거야. 수시는 이제 신경 끌 거야. 나한테 내신 얘기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야, 너네 학교에서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너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줏대인 애가 별로 없어요.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정시로가 된 거지. 내 친구들 다 내신 공부 이제부터 안 한대. 2학년 2학기 말고서 시험 공부 안 하고 있대. 그럼 거기에서 우리 내신 등급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등급이 무슨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친구들이 다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내 아이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상대평가 점수 올라가기 위해서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죠. 지금까지는 왜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내 아이도 내신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내 아이의 친구들도 지금까지 내신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점수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아이가 포기한 만큼 내 아이 친구들 다 내신을 포기했을 테니까 그러면 내 아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오르겠죠. 상대평가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신 공부 해라 마라? 해라. 학생이 해야 될 게 공부 말고 뭐가 있는데. 3학년 1학기까지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이 수능 공부한다고 뻥치지 마라. 내신도 안 하는 게 무슨 수능을 하냐. 그래서 수능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다른 과목도 아니고 내신이 쌓여야 수능이 나오는 거지. 수능만 별도로 하는 게 어디 있냐. 실제로 재수생들 가르쳐보잖아요.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 재수해도 점수가 올라요. 혹시 정시로 대학 갈 생각이고 재수까지 결심했으면 더더구나 내신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과목 공부 못하겠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만 몇 개 과목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왜? 대학이 몇 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영 비율도 어떤 대학들은 다 1대1, 1대1 이렇게 반영하지만 어떤 대학들은 제 서강대 같은 데 반영 비율이 다르죠. 인문계열은 국어 많이 하고 수학 적고 자연계열은 국어 적고 수학 많이 하고 마치 정시 반영 비율처럼 대학교 반영 비율처럼 내신도 그렇게 반영한다고요. 그럼 너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이라도 해둬라. 써먹을 때 있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를 꼭 좀 전 얘기하고 싶어요. 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학생부 종합은 평가 요소가 고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충실한 애를 대학은 뽑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지 대학에 와서 또 말썽을 안 피우고 충실하게 살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충실하지 않은 애가 대학교 와서 갑자기 충실해질 이유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교 생활이 학교 생활이 충실하는 거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만 남기고 이제 다 없애는 거예요. 자, 보통 평가 요소에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공 접합성, 그 다음에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 4가지를 주로 봐요.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학종에서는. 네? 학종에서 전공 접합성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학종이에요. 교과가 아니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뭘 볼 것 같아요? 인간성 좋은 애를 제일 많이 볼까요? 발전 가능성. 자, 서울 지역 6개 대학을 이게 좀 시간이 지난 3년 전에 한 건데요. 2019년에 대입정보포럼 어디 가는데 자료 분석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 현황. 각 대학마다 전국에 134개 대학을 조사했을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게 93%가 뭐였어요? 인성. 왜? 전국에 있는 대학은 성적으로 저기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성적으로 우리 대학을 원래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라도 봐야 돼. 인간성이라도 좋은 애 봐야 돼. 학원에 그러니까 학교에 꼬박꼬박 결석하지 않고 오는 애들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출결이 좋은 거라도 봐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박스에 관심 있죠. 서울 소재 29개 대학,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서울 소재 11개, 서울 소재 6개 대학.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업 역량. 이해돼요? 제가 왜 자꾸 공부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애는 교과가 아니고 학종이에요. 근데 비교과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대학은 인간성 좋은 애를 뽑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지. 제일 많이 보는 거. 상위권 대학으로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업 역량. 이해되세요? 상위권 대학으로서 제일 적게 보는 거 뭐예요? 네? 전공 적합성.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했던 과를 고3 대학 갈 때 가셨어요? 고1 때 내가 뭐 전공할 거야라는 꿈이나 있으셨어요? 저는 저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의 꿈이 고1 때가 다르고 고2 때가 다르고 고3 때가 달라야지. 그게 10대고 청소년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고1 때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아이의 꿈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최상위권 대학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상위권 대학은 1학년 때 의대, 2학년 때 의대, 3학년 때 공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의대 가라니까 2학년 때는 엄마도 의대 가래. 3학년 때는 난 아니야 공대. 현실적이 되잖아요. 그럼 전공 적합성이 바뀌는 거지. 아이의 꿈이 어떻게 고1 때와 고3 때가 같겠어요. 달라질 수 있고 대학교 들어서 전공을 하고도 바뀌기도 하는데 삶이. 그런데 뭐는 학업 역량은 대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그 대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맞죠? 공부를 가르치는 데서는 어떤 애를 뽑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서 학업 역량 우수한 애를 뽑고 싶겠죠. 그래야지 들어와서 잘할 테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학종이라고 비교과를 어떻게 채울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못 보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꾸 객관적 자료가 없이 얘기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예요. 이거 2020이 아닌데 올해 입시. 올해 결과예요. 올해. 그럼 내년도 후년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올해 결과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고3 올라간 친구도 이제 2년 뒤니까. 그러면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서울 평균 50% 평균, 70% 평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50% 평균, 70% 평균. 저 학교에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제가 얘기할 뭘 주세요? 서울대에 모든 과가 있어요. 인문계열 모든 과에 50% 선의 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평균을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과는 내실이 1.00인 과도 있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70% 마찬가지예요. 자, 고대, 서강대 이렇게 쭈루루 가요. 50%, 70% 학종의 평균. 학종의 평균. 자, 이랬더니 중앙대는 최저가 내신이 4.5등급을 가져도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랑 차이가 커요, 작아요? 보통 50%고 70% 차이가 커요, 작아요? 우린 최고는 관심 없잖아요. 최고 관심 있으세요? 다 최저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만 보고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가 저기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관심인 건지 저기에 어디 최고 점수 몇 점이 이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만 볼게요. 최저만 보면은 50% 컷과 70% 컷이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 아이는 되게 조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이 끝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앙대는 이게 뭐야? 4.5등급까지도 합격을 하네요. 예, 인문계 3.7. 자, 중앙대에는 학종을 뽑는 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구형이 있어요. 탐구형 인재. 하나는 융합형 인재. 전에는 융합형 인재를 다빈치 전형이라 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융합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하고, 선택하는 게 다예요. 탐구형 인재는 어떤 특정 영역에 우수하네. 융합형 인재는 말 그대로죠. 예전에 융합형 인재 다빈치 전형이라 했어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거 하나만 잘했어요. 모든 영역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융합형 인재는 일반고에서 뽑을까요? 아니면 특목고에서 뽑을까요? 탐구형 인재는요? 그렇죠. 탐구형 인재, 특목고, 과학 인재, 과학고, 외국어 우수자, 특정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탐구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 애가 국어, 영어는 못하는데 수학만 잘해. 일반고에서. 그래서 탐구형 인재 덜컥 써요.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대부분 떨어져요.
일반고에서 잘하는 거가 특목고에서 잘하는 건 개념이 다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일반고는 어디를 써요? 융합형 인재. 맞죠? 자, 이거는 중앙대에서 최저라고 이거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이건 무슨 전형이겠어요? 탐구형 인재 전형이에요.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이것보다 1.0 이하 낮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탐구형 인재 전형. 그러니까 이건 특목고라고요. 이 근처에 대진고나 서울고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종합부로 가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겠다. 국민대도 이 국민 프론티어 이것도 좀 약간 탐구형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이 서울대, 고대, 서강대,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쭉 해놨던 건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고대 쓸까 연대 쓸까 하다가 이 근처는 고대가 더 많이 관심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근데 모르죠. 학생들도 연대일지. 하여튼 뭐 하셔라. 자, 공부하셔라. 학종으로 가더라도. 그다음 논술 실시대학. 자, 논술. 아까 제가 논술을 어떨 때 쓴다고 그랬죠? 가진 게 없어서. 교과로 쓰지 못하고 종합으로 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 근데 수시 6장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논술. 저희 딸이 올해 고3인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논술 6개를 썼어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맞죠? 논술을 쓰셔라. 그래서 보시면 논술인데 수능 전에 보는 학교도 이렇게 있어요. 수능 뒤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 나머지는 수능 뒤에 보는 학교. 논술을 쓰는 이유는 6개를 다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수능 뒤에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뒤에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쭉 써놓은 다음에 내가 정시를 예상외로 잘 봤어. 너무 잘 봤어. 그럼 논술 시험 보러 안 가면 되죠. 버리면 되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근데 연대는 수능 전에 있어요. 연대는 무슨 강이에요? 우리는 수능 전에 있어도 다 와.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우리 학교에 붙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다녀. 그런 의미고요. 뭐 각각의 대학들이 약간씩의 전략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 거예요.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이렇게 된 건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최저가 없는 대학들.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있는 대학. 자, 합격 확률은 최저가 있는 대학이 좋아요? 최저가 없는 대학이 좋아요? 합격 확률이. 네? 우리 아이가 최저를 통과할 수 있다면. 최저를 통과했으면 있는 대학이 좋겠죠. 왜? 한양대하고요. 연대는 최저가 없는 대학이에요. 가서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경쟁률 보시면 한양대와 연대는 경쟁률이 전국민 글짓기 대회예요. 뭐 기본이 100대 1이 넘어요. 기본이 100대 1이 넘고 200대 1로 넘는 과들이 있어요. 왜? 최저가 없으니까 아무나 다 질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최저가 높을수록 컷이 어떻게 했어요? 최저가 높을수록 지원율이 낮아지겠죠. 경쟁률이. 맞죠? 최저 높아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런데 그 경쟁이 낮아졌는데 최저를 통과하는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보통의 논술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돼요. 최저가 있는 대학에.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 몇 대 1이 되냐면은 최저 통과율이 보통 50% 정도 돼요. 그럼 경쟁률이 몇 대 1이 돼요? 20대 1이 되는 거예요. 최저를 통과하면은. 그런데 한양대나 연대는 최저가 없는 대학이잖아요.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200대 1을 우리 아이의 논술 선생님이 우리 애가 글을 잘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논술에 자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붙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논술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부모한테 다 이 아이 소질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부모님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걔는 소질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능성 있다 얘기하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부해서 최저가 있는데 쓰세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보는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3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 오면은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오래 했었고 대치동 강남에 있는 청소년에서 제가 원장을 했었는데 그쪽 동네 이쪽 동네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강남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고3 아이들은 수시로 대학 갈 생각을 안 해요. 지가 수시에 합격할 확률이 낮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 동네에 오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대요. 왜? 정시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 동네 학교 선생님들은 다 수시로 우리 애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정시로 못 갈 거라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시 경쟁률이에요. 2020년 정시 경쟁률 5대1이 넘어요, 안 넘어요? 평균 5대1 정도 되죠. 이 대학이 중앙대에 있어요, 중앙대. 건국대가 경쟁률이 세죠. 왜 센지 아세요? 정시에는 가나 다군이 있어요. 가나 다군. 중앙대와 건국대가 몇 군에 있어요? 다군에 있어요. 원서를 3개 써야 되는데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중앙대예요. 가나군은 뭐도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뭐 이런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가군, 나군에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가군, 나군에서 원서 3개를 써야 되잖아. 가군, 나군에서 거기 썼어. 그럼 다군은 어디 써야 돼? 다군에서 홍익대 쓸 거예요? 다군에 국민대 쓸 거예요? 다군에 뭐 쓰겠어요? 가나군에 거기 쓰는 다군에 다 중앙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군의 중앙대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왜? 중앙대가 제일 높은 대학이니까. 이해되세요? 다군의 중앙대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이 그럼 어디겠어요? 건국대예요.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래 건국대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 흩어나는데 특히 다군이 제일 많이 뽑아요. 다군이 제일 많이 뽑으니까 다군에 있으면 학교의 경쟁률이 무조건 올라가요. 컷도 올라가고. 그게 대학들도 머리를 쓰는 거야. 우리 대학의 입학 컷을 올려야지. 입학 점수가 높다고 소문을 내야 되잖아. 그래야지 우리 대학이 조금 더 명문대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려면 어디에 있는 게 좋아? 다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중앙대보다 위에 있는 데 아까 얘기했던 서영고, 서성한 이런 학교들은 우린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 우리 가나군에서 충분히 좋은 애들 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다군에 있는 대학이고 얘가 다군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정시전형이 커서 뭘 보면 돼요? 정시전형 경쟁전은 가나군을 봐야겠죠. 나머지 가나군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가나군의 경쟁률이 몇 대 몇? 5대1. 이해되시죠? 가나군이 5대1. 자, 수시 경쟁률 보세요. 수시는 제가 수도권 35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을 조사했는데 수시는 당연히 뭐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 뭐 실기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 다 전체 평균. 평균했더니 기본적으로 몇 대 몇? 한 15대1 되죠. 얘보다 몇 배가 높아요? 얘보다 몇 배가 높아요? 3배가 높아요. 그잖아요. 이게 객관적 수치잖아요. 그럼 15대1이 합격하기가 쉬워요? 5대1이 합격하기 쉬워요? 네? 5대1이 합격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왜 정시로 못 간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 애는 수시로 보내겠다고 얘기하죠? 왜 좁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죠? 넓은 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좁은 길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면은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그 문을 뚫고 가기가. 가능하면 넓은 문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전 얘기할 때 항상 부모님들이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입시에 대해서 우리 아이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넓은 길로 가세요. 지름길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좁은 길이란 뜻이에요. 좁은 길은 나의 아이보다 잘하는 애가 한 명만 있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면 가능성이 높다. 넓은 길이라는 게 경쟁률이 낮은 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동네 애들은 왜 정시로 못 간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 동네는 수시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정시로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정시랑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정시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강남 대치동에 수업할 때 걔네들 다 정시 생각한댔잖아요. 왜? 뭐 하니까?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면 정시로 간다는 게 훨씬 더 많이 뽑고 아까 40% 뽑았죠. 제일 많이 뽑았잖아요.
제일 많이 뽑고 제일 넓은 길이니까 공부하면 정시라는 게 대학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면서 대학은 보내고 싶으니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맨날 지름길만 찾는 거야. 좁은 길만. 그러다 재수하러 와. 그런 애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또는 지금까지 공부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디자인을 하려고 그래요. 체육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모님들 참 많이 만나요. 자, 서울 시내에 웬만한 4년제 종합대학은 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7, 80개과가 있어요. 70개에서 80개과. 본인이 나오시던 대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개, 80개 학과가 있는데 그 7, 80개 학과에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쭈로 나눠서 가는 거예요. 자, 예체능 계열 그 대학에 과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디자인 계열 하나. 체육 계열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이 어때요? 세겠죠. 인문계, 자연계들은 30개, 40개, 인문계 30개, 자연계 40개 찢어서 가잖아요. 예체능 계열은 그냥 하나잖아. 그래서 나중에 정시 경쟁률을 보세요. 일반 인문 계열은 5대 1인데 디자인 계열로 가면 15대 1, 20대 1 이렇게 돼 있죠. 체육 계열 가면 30대 1로 나오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게 더 쉬운 길이라고요? 그냥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 표현일 뿐이지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저희 학원에 보면 예체능 했다가 재수하러 온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왜 떨어진지 아니? 넌 너의 떨어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예체능 계열에서. 실기 못해 떨어졌다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수능 점수 안 돼서 떨어지. 그러니까 여기 수능하는 재수학원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고 패션을 좋아해서 관심 있고 미술에 능력이 있고 미술에 재능이 있고 아니면 체육에 재능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가야죠. 자기의 꿈이 그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원래 꿈이 그거면 당연히 가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점수에 떠밀려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떠밀려서는 가지 마라. 간다고 더 쉬운 길 아니다. 더 어려운 길이다. 진짜 그것을 좋아하는 애들이 거기에 더 있다. 그리고 더 좁은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현실적인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요.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 하면 대학 어디 정도 가야 하는 개념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희는 매번 원서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깨고 있는 사람들이죠. 서울대 가려면 몇 퍼센트 하나 해야 돼? 상위 1% 안에서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연대 가려면 몇 퍼센트 해야 돼? 뭐 지금 뭐 이런 거 써봤자 뭐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인서울 하고 싶어. 우리 보통 이런 데를 인서울이라고 그러나요? 여기를 인서울이라나요? 인서울의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부모님이 인서울 하고 싶대. 제가 재수생 상담할 때 목표가 어디에? 그럼 인서울이요. 막 그래서 그럼 인서울 어디까지 가면 인서울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중경외시는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니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의 기준에 인서울이 어디에? 중경외시예요. 어떤 친구는 너 목표 인서울이래. 인서울인데 그러면 인서울의 마지노선이 어디야? 그러면 건대요.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실제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친구의 경계선 인서울의 기준은 건대요. 어떤 친구는 인서울 어디 갈래 했더니 동덕여대요. 뭐 이럴 수 있죠. 서경대요, 삼육대요. 다 인서울이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대 가려면은 이게 6% 9%인데 6%는 문과 학생들은 6% 안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9%까지 가지 않고 건대는 자연계열은 한 7% 안에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한 못해도 7% 자연계 7% 해야지 건대 간대요. 7% 몇 등 하면 돼요? 반에서? 100명 중에 7등이니까 30명 중에 요즘 한 반에 30명인가요? 네? 한 반 20명이에요? 너무 슬프다. 한 반 20명이면은 3등을 해도 못 가잖아.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안에 공부하면 되지 뭐. 는 알고 막연하지 마라 라고 제가 나중에 이거는요 우리 저희 윈터스쿨에 오면 담임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담임선생님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어느 대학이요? 그러면 저희 담임선생님 다 입시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가려면 어떤 거, 뭐 그럼 보수판에 못 들었던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줄 거예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자, 저 퍼센트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급을 옆에다 쫙 써놨어요. 등급을. 자, 1111 다 맞으면은 서울대 경영학과 뭐 이런 데 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높은 111로 뭐 이렇게 줄을 해서. 자, 목표 대학이 어디예요? 우리 친구는 목표가 어디야? 밝히기 싫어? 알았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야, 빨간 글씨는 평균 몇 등급?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평균 몇 등급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써놓는데, 그런데 정시 원서 쓸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위 누적 잡고 등수를 잡아요. 진짜로 엄밀하게 등수 잡아서 원서 쓰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하여튼 아이한테 가셔가지고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너가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 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자. 뭐 이런 얘기할 때 써먹으시라고요. 알겠죠? 제가 이거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뭐 너가 이 정도 하면 어디 갈 수 있대. 너가 가고 싶은 데가 어느 정도 하면 갈 수 있대. 정도만 얘기하고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 올라가는 부모님들. 화작하고 엄매 뭐 이런 거 있죠. 화작, 엄매. 뭘 신청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국어 뭐 선택해야 될까? 엄매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화작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엄매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자, 이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 76점이고 선택 과목이 몇 점? 24점이에요. 공통 과목이 76점, 선택 과목이 24점. 자, 공통 과목이 문학과 독서고요. 선택 과목이 화작이니 엄매니 뭐 이런 거예요. 자,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할게요. 다 100점 맞았어. 100점. 얘도 100점, 얘도 100점 맞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여기서 100점 맞았어요. 여기서 100점. 여기서 또 얘도 100점 맞았어요. 화작을 선택한 애는 근데 147점이에요. 표준 점수. 대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해요. 상위권 대학은. 얘는 똑같이 원점수 100점인데 몇 점 맞았어요? 149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100점 맞는 아이라면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얘가 왜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까요? 네. 엄매가 화작의 공부량의 1.3배 정도를 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100점 맞으려면 얘보다 1.3배 정도를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1.3배의 공부의 가치가 2점을 높여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난 공부를 1.3배 더 해서 이걸 2점을 더 맞으면 이걸 2점을 더 가치를 받을래. 이럴 수도 있고요. 대학은 어떤 한 과목으로 가지 않아요. 총점으로 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전략적으로 나는 얘보단 얘를 더 한 다음에 여기서는 학습량을 좀 줄이고 나는 그 학습량을 탐구에다 늘려서 탐구를 한 문제 더 만질래. 그럴 수 있잖아요. 동일한 학습량이라 그러면. 학습량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지 이제 이해되세요? 그럼 이 학습량보다는 여기로 학습량을 좀 줄여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걸로 뭐 할래? 다른 과목 점수를 더 올릴래? 이럴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선택 과목 조정 점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따로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봤자 머리 아프니까. 자, 뭐 시그버분의 X 빼기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해봤자 머리 아프니까. 자, 여기 봐요. 수능 말고 수능은 제가 자료를 찾는데 저것밖에 없어서 저거 하나만 줬는데 원래는요. 똑같은 1등급 점수를 받아도 여기서 똑같은 1등급 점수를 받는데 올해 9월달 모의평가 점수예요. 9월달 모의평가 점수. 여기서는 이걸 할까요? 언어와 매체가 9월달 원점수가 표준 점수 131점이 나왔는데 원점수가 87점이었는데도 131, 88점이었는데도 131, 89점이었는데도 131이었어요. 근데 87점 맞은 애는 어떤 애는 또 130이었어요. 똑같은 원점수인데 누구는 130이고 누구는 13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원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표준 점수 나올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이게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눠서 점수를 나누거든요. 공통 과목의 점수 더하기 얘를 더 더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둘 다 뭘 해서 더하냐면 그냥 원점수를 하는 게 표준화라는 걸 해서 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근데 표준화를 하는데 얘 공통 과목의 배점이 선택 과목의 배점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3배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똑같은 경우면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애가 표준 점수에서 선택과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지? 분필. 제가 분필 잡은 지 오래돼가지고 똑같이 76점을 맞았는데요. 76점 맞았는데 공통 과목이 76점, 선택 과목이 0점인 애하고 공통 과목이 산수가 안 돼. 24, 선택 얘가 52점인 애하고 합하면 76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근데 얘와 얘 원점수는 같은데 표준 점수는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표준 점수 얘가 더 크다고요. 왜? 이쪽의 배점이 몇 배니까? 3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화작하는 게 유리해요? 엄미하는 게 유리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답은 뭐예요? 문학과 독서를 열심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문학과 독서를 열심히 하세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똑같은 점수인데 86점, 87점인데 똑같이 133, 똑같이 나왔잖아요. 뭘? 수학도 똑같이 수학은 공통 과목이 74점, 얘가 26점 이렇게 돼요. 자, 선택 과목이. 근데 수원과 수투를 잘하는 게 유리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미적과 기하와 확통은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미적과 기하는 주로 이과애들 선택하죠. 확통은 누가 선택하죠? 문과애들 선택하죠. 왜 미적과 기하는 똑같이 100점을 맞았는데 똑같이 100점 맞았을 때 작년 수능을 봤더니 똑같이 100점을 맞았는데 확통은 표준 점수가 144점이고 미적은 표준이 147점이고 기하도 147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얘가 좀 높게 나온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9월 걸 볼게요. 올해 9월 걸 똑같이 100점이었는데 표준 점수가 확통은 142고 미적은 145고 기하가 144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이 제일 높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이라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확률과 통계의 학습량이 미적의 학습량이 확률과 통계의 학습량의 2배예요. 그러니까 미적의 학습량이 양 자체가 확률과 통계 2배예요. 2배를 더 공부하고서 겨우 몇 점을 더 받은 거야? 3점을 더 받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 더 받을 건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총점으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기하의 학습량이 제가 생각하기엔 기하의 학습량이 예전에 기하에 어려웠던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싹 빠졌어. 벡터 방정식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기하에 우리 부모님은 뭐 벡터 방정식도 공부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학습량이 되게 많았던 세대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나라가 점점점 애들한테 그래 너네 멍청한 거 알아 그러면서 점점 줄여줘가지고 미안해 학생들인데 너네 멍청하지 않아. 자, 학습량이 되게 적어요. 사실은 지들은 많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적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기하의 학습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의 학습량이 확통의 학습량의 1.5배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미적의 학습량이 기하의 학습량보다 1.3배 정도 돼요. 그래서 미적은 확통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은 학습 시간을 더 써야 되는 데에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야.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적이 유리해.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이렇게 쫙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와버리네. 자,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평균 2등급인 친구에서 평균 몇 등급? 2등급 내신으로. 평균 2등급이면 내신은 평균 2등급인 친구가 보통 학종으로 이 정도 가요. 동대. 건동 정도 가요. 학종이나 교과로. 교과로는 못 가고 학종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평균 2등급 정도면은. 자, 이 친구가 여기를 간대요. 여기 정도.
그런데 저 친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상위 누적 2%가 나왔어요. 모의고사 상위 누적 2%가. 그럼 이 친구한테는 이 2등급을 써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2%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써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능으로 2%면 연고대 가거든.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 연고대 갈 수 있는 애가 난 내신이 2등급이나 되니까 건대나 공대를 써야 되겠어, 원서를.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거꾸로 이 친구가 수능을 봤더니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대학을 가요. 국승세 어디 머리 글자인지 아시겠죠? 머리 글자 아시겠죠? 여기를 가요. 그럼 그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종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교과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얘예요, 아니면 수능 점수예요? 뭐예요? 수능 점수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우리 애가 저한테 컨설팅하는데 우리 애가요 지금 내신이 평균 2등급인데 원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왜 모의고사 상위 2% 나오는 애한테 그 정도면 건대를 쓰셔야 돼요. 그럼 제가 땅이 맞겠죠. 관심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원서를 써야 될지 결정하는 건 결론은 뭐예요? 수능 점수고 3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내신이 이거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신이 이러면은 내신 공부만 하고 앞으로 수능 공부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열심히 해야죠. 왜? 자신의 원서를 이걸로 결정할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저한테 나머지 공부 신청하세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지금 10분을 더 지내먹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얘기 재미없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셔봤잖아요. 뭐 학생부를 어떻게 채우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 한다니까요, 저는요. 현실적으로 제가 원서 쓸 때 고민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작년도 수능 국어 점수예요. 이런 걸 우리 무슨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정규 분포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딱 변형할 수 있어요. 정규 분포인데 봤더니요. 국어 점수는 여기에 많아요. 이게 빨간 게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이렇게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밑에 9등급.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아이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몰려있죠. 국어는. 맞죠? 자, 그래요. 고3 때는 이렇게 몰려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이니까. 근데 이거 뭐냐면요. 수능 국어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 6월 달에 모의고사 본 거예요. 좀 구조가 다르죠? 얘는 무슨 거북선 모양인지 뭐 하여튼 그냥 이게 딱 거북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 끝이 이 꼴찌에도 이렇게 모여있죠. 자, 왜 그럴까요? 올해 고1, 고2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고1 될 애들도 비슷할 거예요. 단군 일의 최저학력이거든요. 반만년 역사의 최저학력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으니까. 얘네들이 가장 성적이 올라야 될 때가 언젠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기본이 체력이 쌓여야 될 때가 중3, 고1이거든요. 중3, 고1 때 학교를 안 갔으니까 이게 고2잖아. 중3, 고1 때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없이 기본이 안 쌓여서 점수가 이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꼬리가 이렇게 길고 꼬리가 두툼하잖아요. 아까 꼬리 두툼하지 않았죠? 고1도 뭐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직은 고1은 덜 포기했으니까. 고2는 포기한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뭐. 자, 작년 수능 수학이에요. 수능 수학은 국어는 많이 다르죠? 국어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수학은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높아요. 자, 봐요. 얘가
1, 2, 3, 4, 5, 6, 7, 8, 9. 저한테 가지고 우리 애가 좀 못해요. 중간 정도 해요. 6등급, 수학이 한 6등급 한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그래요. 6등급과 9등급은 조기 한 장 차이입니다. 6등급, 9등급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문제 더 잘 찍었다 말았다의 문제예요. 자기가 2번을 찍었는지 3번을 찍었는지 선택해서 좀 좋았을 때가 6등급, 하나는 9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이거 당연히 아이들이 뭘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더 심란하죠. 현재 고2 애들. 현재 고2 애들. 자, 무슨 얘기예요? 상위권이 있어, 없어? 일부 있어. 일부 있는데 너무 텅텅 비어 있어. 듬성듬성. 우리 할머니 이 같아. 이렇게 보셨죠?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옆에 애가 안 하니까. 내 옆에 애가 안 하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은 치고 올라갈 빈 구멍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빽빽하고 조밀하면 빈 구멍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해도 틈이 없으면 끼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쇼트트랙 많이 보시죠? 앞에 꽉 차 있어. 그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앞에 등선 눈에 그럼 하나씩 싹 가잖아. 그럴 수 있다. 뭐 해야 돼? 제 말이 끝이 다 이걸로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 자, 이건요, 우리 N수생들, 우리 재수생들의 애들, 여기 재수학원 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고3 때 망가졌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3월 달에 학평시험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고3 3월 달에 본 게 수능이랑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3월을 잘 봐야 된다고. 정말 그럴까요? 3월 달에 1등급 받았던 애가요. 수능 때 몇 등급? 제일 많은 게 3등급이네. 그 다음에 2등급이고. 3월 달에 2등급 받았잖아요. 제일 많은 게 3등급이고 그 다음에 4등급이네요. 3월 달에 3등급 받았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4등급이고 5등급이네요. 3월 달에 4등급 받잖아요. 국어예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4등급. 야, 얘는 그대로네. 그 점수 그대로 갔네요. 그 다음에 수학. 3월 달에 1등급 받던 애예요. 어떻게 됐니? 제일 많았던 게 수능 때 3등급. 3월 달에 2등급 받은 애들, 수능 때 4등급. 이게 제일 많아요. 3월 달에 3등급 받은 애, 제일 많은 애가 수학 때 수능 때 3등급, 5등급. 이해돼요? 그럼 자기 점수를 지킨 애가 몇 명이나 있어요? 3월 달에 1등급 받았어. 3월 달에 2등급 받았어. 자기 점수 위거나 지킨 애보다 자기 점수 아래로 간 애가 더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끼어들었으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뭐죠? 3월 학평은요, 고3끼리만 시험 보는 거예요. 가끔가다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리 아이가 학력평가 점수 잘 나오는데 6월, 9월 모의평가 보면 점수가 안 나온대요. 우리 아이는 학력평가 문제 유형하고 어울리고 모의평가 문제 유형 안 어울린대.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까 고민을 해요. 그냥 고3끼리만 봐서 그래요.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등급이 밀린 거예요. 왜? 상대평가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3월 성적이 고대로 간다. 아니죠. 3월 성적이 고대로 가지 못하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서 우리 애는 수시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말. 아니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 근데 영어는 고대로 가는 경우가 있죠. 1등급이 제일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국어. 전년도 학교 수업에 국어 수업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학원이든 인강이든 뭐 국어 수업도 한 주에 몇 시간 수업 들었어. 했더니 제일 많은 게 일주일에 한 3시간 수업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시간 이상도 이만큼 있고. 지금 고3 올라오는 부모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통 저 정도 시키는구나. 전년도에 한 주 평균 국어, 뭐 이렇게 우리 예쁜 부원장님 얼굴 빨리 나와. 자, 전년도에 한 주 평균 국어 자습 시간은 이랬더니 제일 많은 게 자습 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국어 문제 풀이할 때 자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뭐예요? 뭐 독서 능력? 저는 국어학습에서 아시아권 부족했던 점, 자습시간 부족, 복습 부족. 애들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자습시간 부족, 복습 부족.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부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지금 학생들 와 있죠? 우리 선배들이 제일 후회한 게 이거란 뜻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은 일주일에 4시간에서 7시간, 한 6시간 정도를 제일 많이 학원을 다니구나 뭐 이랬어요. 일주일에 7시간 정도 학원을 다니고, 저 근데 수학 평균 자습시간은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그 다음에 제일 아시아권 부족했던 점은 자습시간 부족, 복습 부족. 이게 90%예요. 94%. 자습시간 부족, 복습 부족이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공부 안 했어요. 자, 우리 고3 올라간 친구들 와 있어요. 이 재수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아니고 대학 간 애들은 이렇게 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재수하러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영어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입시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했어요. 학습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단 한 가지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대학은 인간성 좋은 애를 뽑는 게 아니라 학력 수준이 좋은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좋은 애를 뽑으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길들은 교과든 학종이든 뭐든 간에 다 뭐랑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고등학생의 본질이 뭔데? 본업이 뭔데? 공부니까. 본업을 제끼고 지름길을 찾는다면 입시를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다. 넓은 길로 가라. 그게 정도로 가라. 입시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생각보다 20분 정도 더 했어요. 괜찮으시죠?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더 저희 프로그램 소개할 텐데 다 들어주실 거죠? 예. 중간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우리 부원장님이 정말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끝까지 설명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입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학원이에요. 동네 보습학원과 달라요. 당연히 학생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특히나 학생들이 학력을 바꿀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딱 언제예요?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2달. 그걸 제외하면 항상 내신 대비해야 되고요. 학교 축제 준비해야 되고요. 학교 동아리 뭐 보고서 써야 되고요. 학교 다니면서 바꿀 수 없어요. 딱 이 2달 동안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2달이 내년 1년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예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 부원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